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스입니다. 오늘 수업 비례배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비례배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처음 배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 되겠죠.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비례식을 활용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면서 수업 마무리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비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비율이 같다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이 비례식의 성질은 비례식에서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질이었고요. 다음으로 비의 성질은 비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비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2쪽입니다. 슬기와 연수가 제과제빵사 직업체험에서 만든 빵 10개를 3대2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빵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슬기와 연수가 빵을 몇 개씩 가져야 하는지 그림에 나타내어 보래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례배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례배분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례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비례배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 설명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배분에서 비자는 비교할 비자고요. 레자는 규칙레, 배자는 나눌 배의 분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뜻을 한번 모아놓고 생각을 해보면 비례배분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하는 규칙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교하는 규칙이 뭘까? 그렇죠. 비의 규칙이에요. 비의 규칙에 맞게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비례배분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비의 규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비 3대2가 있을 때 이 비가 가는 규칙은 그렇죠. 비율이 2분의 3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가 갖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3대2로 나누어주세요. 3대2로 비례배분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비율이 2분의 3이 되도록 나누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비례배분의 의미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슬기와 연수가 빵을 몇 개씩 가져야 하는지 그림에 나타내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빵이 5개라고 하면 슬기에게 3개를 주고 연수에게 2개를 주어서 우리가 비율이 2분의 3이 되도록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빵은 10개란 말이에요. 이 10개를 어떻게 비율이 2분의 3이 되도록 나눠줄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비율이 같은 다른 비를 찾아주면 되겠죠. 어떻게? 맞습니다.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전항과 후항의 1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 3대2가 6대4가 되겠죠. 하지만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연수와 슬기에게 나눠줄 수 있겠네요. 슬기에게 빵 6개 주고요. 연수에게 빵 4개를 주면 우리가 비율이 2분의 3이 되도록 나눠줄 수 있는 거겠죠. 이 말은 빵 10개를 3대2로 나누어줬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눠줘야 될 빵이 10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 나눠줘야 될 빵이 10개가 아니라 100개이거나 아니면 75개이거나 아니면 185개이거나 라고 하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비례배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비례배분을 쉽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슬기의 빵과 연수의 빵과 전체 빵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3대2로 나누라고 했으니까요. 슬기에게 3개를 주고 연수에게 2개를 주면 3대2 비율이 2분의 3이 되게 나누어줄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나누어준 전체 빵의 개수는 그렇습니다. 5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비율을 유지한 채로 나눠주는 빵의 개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전항과 후항에 2를 곱하면 슬기의 빵은 6개, 연수의 빵은 4개가 되고요. 전체 나눠준 빵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비의 전항과 후항에 3을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기의 빵은 9개, 연수의 빵은 6개, 전체 빵은 15개가 되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가서 비 3대2를 5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기의 빵은 5분의 3개, 연수의 빵은 5분의 2개, 전체 나눠준 빵의 개수는 1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빵 10개를 3대2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빵 10개를 5분의 3대 5분의 2로 나눠주세요. 또는 빵 10개를 6대 4로 나눠주세요. 또는 빵 10개를 9대 6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과 모두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3대2라고 썼을까요? 그렇죠. 3대2가 간단한 자연수의 비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체 빵이 1개일 때, 1일 때 슬기와 연수가 갖게 되는 빵의 양이에요. 자, 슬기는 5분의 3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거예요. 슬기는 항상 전체 빵의 5분의 3을 갖는다. 그리고 연수는 5분의 1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연수는 항상 전체 빵의 5분의 1을 갖는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기의 빵이 전체 빵의 5분의 3을 갖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빵의 개수 써놓고 여기에 5분의 3을 곱해주면 슬기의 빵이 나와야 되겠죠. 자, 나오네요. 여러분도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확인해 보세요. 다음 연수의 빵이 전체 빵의 5분의 1을 갖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빵 써놓고요. 여기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연수가 갖고 있는 빵의 개수가 나와야 되죠. 자, 나오네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슬기의 빵 5분의 3, 연수의 빵 5분의 2에서 이 분모 5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그렇습니다. B 3대 2의 전환과 후항을 더한 거예요. 더해서 5를 구한 다음에 다시 이 5로 전환과 후항을 나누어 주었죠. 자,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전체 빵이 1일 때, 전체를 1이라고 할 때 슬기의 빵과 연수의 빵이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와 연수가 각각 전체의 몇 분의 몇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알아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함께 알아보면요. 슬기와 연수에게 3대 2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 3대 2의 전환과 후항을 5로 나누어 주게 되면 5분의 3대 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5분의 3대 5분의 2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를 1이라고 했을 때 슬기는 5분의 3만큼 연수는 5분의 2만큼을 갖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5분의 3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분모는 B 3대 2의 전환과 후항을 더한 값이었고요. 분자는 B 3대 2에서 슬기 부분에 해당하는 전항 3이었습니다. 다음 5분의 2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면 분모는 B 3대 2의 전환과 후항을 더한 값이었고요. 분자는 B 3대 2에서 연수 부분에 해당하는 후항 2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을 3대2로 나누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슬기는 항상 전체의 5분의 3만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모 5는 어떻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B 3대2의 전환과 후항을 더해서 나왔죠. 자, 그럼 분자 3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B 3대2에서 슬기에 해당하는 부분 전항 3이 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가 10개니까 10 곱하기 5분의 3 해주면 슬기는 6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연수. 연수는 항상 전체의 5분의 2만큼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모 5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B 3대 2의 전환과 후항을 더해서 우리가 구했죠. 그리고 분자 2는 그렇습니다. B 3대 2에서 연수 부분에 해당하는 후항 2가 분자가 됐었죠. 그런데 전체가 10개니까 10 곱하기 5분의 2 해주면 연수는 4개를 갖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례배분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선생님이 비례배분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한 가지를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숨겨진 비를 찾는 거예요. 설명을 위해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슬기의 빵, 연수의 빵, 전체 빵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3대 2로 나누어 가져라고 했기 때문에 슬기에게 빵 3개, 연수에게 빵 2개를 주면 전체 빵은 5개가 되겠죠. 자, 전환과 후항에 2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기의 빵은 6개, 연수의 빵은 4개, 전체 빵은 5에다가 2를 곱한 10개가 되겠죠. 이번에는 전환과 후항에 3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기의 빵은 9개, 연수의 빵은 6개, 전체 빵은 5에다가 3을 곱한 15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과 후항에 4를 곱해 보면요. 슬기의 빵은 12개, 연수의 빵은 8개, 전체의 빵은 5에다가 4를 곱한 20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슬기의 빵과 연수의 빵과 전체의 빵이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슬기의 빵 대 연수의 빵 대신에 슬기의 빵 대 전체의 빵이라고 비를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는 3대 5가 되고 비율은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물론 슬기의 빵 대 전체 빵 대신에 연수의 빵 대 전체 빵이라고도 비를 써줄 수 있어요. 그 비는 2대 5가 되고 비율은 5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를 쓸 때 전환과 후항을 바꿔서 전체 빵 대 연수의 빵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슬기도 마찬가지 전체 빵 대 슬기의 빵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비례 배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기의 빵 구해보도록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전환과 후항에 표시를 해놓고요. 슬기의 빵 대 전체 빵 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의 빵이 3개일 때 전체 빵은 3에다가 2를 더한 5개이기 때문에 슬기의 빵 대 전체 빵의 비는 3대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전체 빵이 10개일 때 슬기의 빵의 개수니까요. 슬기의 빵을 네모라고 하고 전체 빵에 10이라고 써주면 우리가 비례식을 완성하게 되겠죠.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네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항의 곱은 내향의 곱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이 비례식의 성질이죠. 3 곱하기 10은 30이 되겠고요. 곱하기 5 등호 반대편으로 넘겨서 나누기 5로 바꿔준 다음에 30 나누기 5 계산하면 네모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는 빵 6개를 갖게 되겠네요. 다음 연수의 빵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의 빵 대 전체 빵의 비를 찾아주면 되겠죠. 연수의 빵이 2개일 때 전체 빵은 3에다가 2를 더한 5개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의 빵 대 전체 빵의 비는 2대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전체 빵이 10개일 때 연수의 빵이니까요. 연수의 빵을 네모라고 해주고요. 전체 빵에다가 10을 써주면 우리가 비례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연수의 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항인 5가 10이 되었습니다. 2를 곱했다는 거 알 수 있죠. 후항에 2를 곱했으니까 전항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네모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의 빵은 4개가 된다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례 배분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슬기가 사탕 18개를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사탕 18개를 2대 7로 나누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지혜와 슬기가 사탕을 2대 7로 나누었을 때 각각 가질 수 있는 사탕의 수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이 되는지 식으로 나타내어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전환과 후항에 표시하고요. 지혜는 항상 전체의 9분의 1을 갖게 되는데 분모 9가 어디서 나왔죠? 그렇죠. B2대 7에 전환과 후항을 더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분자 2는 어디서 왔죠? 그렇습니다. B2대 7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전항 2가 분자가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기. 슬기는 항상 전체의 9분의 7을 갖게 되는데 분모 9는 B2대 7의 전환과 후항을 더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자 7은 B1대 7의 후항인 슬기 부분이 분자 7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는 항상 9분의 7, 전체의 9분의 7을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슬기가 사탕을 몇 개씩 가지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지혜는 항상 9분의 1을 갖게 되는데 전체가 18개죠. 그래서 18 곱하기 9분의 1 해주면 지혜가 몇 개를 갖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계산하면 지혜는 4개를 갖게 되겠네요. 다음 슬기. 슬기는 항상 전체의 9분의 7을 갖게 되는데 전체가 18개이기 때문에 18 곱하기 9분의 7을 해주면 슬기가 몇 개 갖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계산하면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자 반죽 960g을 3대5로 나누어 각각 별 모양 과자와 사각형 모양 과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각형 모양 과자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반죽량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먼저 헷갈리지 않게 비의 전환과 후항에 표시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중기와 지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래요. 먼저 중기의 방법.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은 전체 과자 반죽량의 8분의 5이니까 자, 왜 8분의 5가 되는지 알겠죠? 960 곱하기 8분의 5는 600입니다. 따라서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은 600g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다음 지의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을 네모그램이라고 하면 전체 반죽 대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이라고 하는 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반죽량은 B3대 5의 전환과 후항을 더한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은 B 3대 5에서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에 해당하는 후황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죽 대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의 B는 8대 5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은 전체 반죽이 960g일 때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이므로 전체 반죽에 960이라고 쓰고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에 네모라고 써주면 우리가 비례식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B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면 전항인 8이 960이 되었기 때문에 120을 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항에 120을 곱했기 때문에 후항에도 120을 곱해주어야 비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모의 값은 5 곱하기 1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형 모양 과자 반죽량은 600g입니다. 가 지혜에 설명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친구 해결 방법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을 말해보래요. 자, 먼저 중기부터 이야기해보면 중기는 주어진 비를 통해 전체 반죽에서 사각형 모양 반죽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전체 반죽과 사각형 모양 반죽의 비를 구한 다음에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이 두 친구의 방법,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비례배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비례배분은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하는 것을 비례배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면 주어진 비와 비율이 같게 나누어 준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셨어요. 자, 이 비례배분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주어진 비를 통해서 전체에서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전체와 부분의 비를 구한 다음에 비례식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